자, 9시가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분이나 들어오셨나요? 이제 제 재미인 출석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일 대표님이 웬일로 일찍 들어오셨네요. 네, 9번일 대표님, 정명숙 대표님, 김재식 대표님, 이성용 대표님, 전혜정 대표님, 김태현 대표님 얼굴 안 보여요? 네, 곽건표 대표님, 임주 대표님, 김종성 대표님. 네, 계속 흔들립니다. 뭐가? 지금 예, 호스키츠가 보이고, 네. 네, 이상하다. 네, 신간의 여주농장 그 소개 카드 잘 만들어 주셨던데, 김태윤 대표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 부분은 제가 캡처를 해서 9시가 됐기 때문에 이 시각 이후에 등장하신 분은 모두 지각이십니다. 11월. 네, 얼굴하고 요 참여자 명단이 싹 캡처가 됐습니다. 수강하시는 분한테는 안 보여요. 강사한테만 보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영전략 8강입니다. 7강의 내용이 경영의 전체적인 환경이었죠. 경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경영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내 경영 환경을 둘러싼 경쟁사는 누구인지 경쟁사의 강점, 약점도 비교해보고 고객은 누군지 타겟 고객, 고객의 고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협력업체인 거래처, 거래처는 우리한테만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회사에도 협력을 합니다.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아니라 유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를 대주는. 이 거래처는 나에게 우호적일 수도 있고, 네, 상대방을, 경쟁사를 이롭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래처 관리도 잘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객은 100%의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신뢰를 얻어야 돼요. 고객의 사랑을 얻어야 됩니다. 이러한 활동이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경쟁 회사도 고객을 확보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경쟁이 펼쳐지는데 경쟁 회사와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경쟁 회사죠. 내가 고객 점유율 1등을 하지 못하면 이윤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고객 점유율을 확보하는 고객 확보 쟁탈전이 바로 비즈니스의 그 핵심 요소죠. 고객은 이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의 근원인 고객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을 가지고 같은 한국 기업인 삼성과 LG가 해외 전 시장 나가서도 피 터지게 싸우죠. 네, 그거는 이익과 관련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관계는 내가 상대를 누르지 못하면 1등을 하지 못한다. 1등 하지 못하면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하고도 이익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 하는 곳의 주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 아시겠죠? 자, 이런 경쟁 회사의 관계를 진짜 넓게 보고 좁게 보고 떠나서 일단 같은 아이템을 취급하는 곳은 사실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업종 간에는 제휴 마케팅이라는 게 가능한데 동종업계에서는 제휴 마케팅이 사실은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관계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했던 거고 제가 짬으로 국제정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국가와 뭐 국회 이런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국 국민이나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관계. 네, 요즘 무역 분쟁 때문에 한번 되짚어 본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내드렸었던 거죠. 우리 회사는 어떤 상품을 취급하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였고, 내 상품의 USP, 강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관계잖아요. 상대가 있고 내가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고 고객이 없는 상품 필요 없죠. 네. 고객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객은 누구인지 고객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던 시간이고, 이 동일한 고객을 상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 전방의 적은 누구고 대체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후방의 적은 누구인지 한번 이런 누구와 싸울지도 모르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방의 적, 후방의 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인 거래처, 거래처는 어디가 있는지, 네, 그래서 이런 각 개체와 개체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과제였었습니다. 자, 이 과제가 돼야 경영의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밑그림도 없이 그저 열심히만 일을 한다. 네, 개념이 없는 경영인 거죠.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경영 기획의 목적을 이렇게 두셔야 돼요. 경영 전략을 기획할 때 목적은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어느 정도, 적당히가 아니라 압도적인 점유율을 높이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고객 점유율 1위를 하게 되면 얻어지는 결과물은 뭘까요? 왜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높이라고 할까요? 점유율 1위를 해야지만 이익이 늘어난다고 했죠. 자,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짜장면 배달, 음식점 배달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성북구 정릉인데, 정릉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걸로 이 같은 성북구 정릉이라는 곳의 바운더리에서 짜장면 배달집으로 고객 점유율이 30%가 있어요. 30%로 압도적으로 1위 하고 있는 A 짬뽕, A 반점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이라고 칠게요. A 반점. 그 다음에 6%로 B 반점이 있어요. 5%로 할까요? 5%. 자, 5%의 고객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5%의 고객 점유율을 갖고 있는 2등하는 업체, 짜장면 배달집으로 2등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C 반점이 있어요. 3%의 고객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 점유율이 30%로 1등하는 곳과 5%로 2등하는 곳, 3%로 3등하는 곳이 있다고 쳐요. 자, 1등과 2등의 격차는 30대 5니까 6대 1이죠. 1등과 2등의 고객 점유율의 차이가 6배 차이가 납니다. 6대 1이에요. 6대 1이면 자, A 반점에서 취급하는
면, 밀가루와 또 짜장면 먹을 때 뭐가 나오죠? 양파가 있고 춘장. 이 사용량이 A 반점은 6배가 더 많은 거예요. 한 번 주문할 때 양파 6뭉치를 달라 그럴 테고, 또 밀가루 6포대를 달라고 할 때 B 반점은 한 포대만 필요한 거죠. 자, 고객 점유율이 높으면 사용하는 재료의 양이 많아집니다. 한 번에 주문할 때 6포가 오니까 식자재 유통상의 입장에서는 B 반점에 6번 갈 걸 한 번에 가니까 경비가 절감되죠. 자, 경비가 절감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감된 만큼 싸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싸게 해줘야 됩니다. 자, 고객 점유율이 높으면 식자재, 아까 얘기한 협력업체, 거래처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을 때 값싸게 받습니다. A 반점은 양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도매가로 재료를 받고, B 반점은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소매가로 받겠죠. A 반점에 B 반점과 비교해서 6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분량을 한 번에 가니까 교통비라도 절감되고 경비를 절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고객 점유율을 많이 갖게 되면 일단 경비가 절감됩니다.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더 이익이 나는 거죠. 제가 1등 유리의 법칙에 의해서 1등과 2등의 이익률의 차이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고객을 많이 확보할수록, 경영에서 고객을 많이 확보할수록 이익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제 심화되면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로 고객 점유율이 높으면 이익이 많아진다. 그것도 1등과 2등의 차이가 6대 1이지만 똑같은 시간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 했을 때 A 업체가 순이익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시간을 일한 9시부터 6시까지 일한 B 반점의 이익은 50만 원도 안 돼요.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방금 설명한 고객 점유율 때문에 그래요. 내가 피부 미용샵을 하는데 고객 점유율이 낮다. 고객이 숫자가 적다. 기를 쓰고 오랜 시간 일을 해봐야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돈이 되는 거예요. 상품의 질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으로 쳐요. 음식점에 고객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이익이 나겠어요? 이익 안 납니다. 자, 경영 전략을 짜는 이런 목적은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점유율 1위를 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이익이 나는 거죠. 이익으로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딱 하나예요.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재료를 덜 쓰고 대충 이익만 높이고 해서 이익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고객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이익이 높아진다는 거죠. 음식점도 고객이 많이 들어오면 많은 양의 식자재를 쓰기 때문에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값싸게 재료를 받게 됩니다. 조금 쓰는 곳은 이동하면서 배달해주는 비용도 아까울 정도로 값을 제대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납니다. 자, 경영 전략을 짜는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쪽에 둬야 돼요. 고객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얻어지는 결과물이 이익인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면
고객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 우선으로 해버리면 이익의 근원이 되는 고객들이 달아나요. 그렇지만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에게 사랑받고 하는 이런 고객 활동을 하다 보면 이익이 자연히 늘어납니다. 자, 경영 전략을 짜는 목적,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쪽에 매달리지 마시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고객을 확보하는 것, 고객과의 접점을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에 경영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성공한 요인들 한번 보자면 축구 스타 박지성은요, 축구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실하고 믿음직하고 하니까 중요 경기에 기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력 발휘하다 보니까 몸값이 오른 거지. 나는 돈을 많이 주는 경기는 열심히 뛰고 돈을 적게 주는 건 대충 뛰고 뭐 이런 식으로 돈만을 위해서 움직였다 그러면 세계적인 축구 스타 될 수가 없습니다. 축구 자체를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하는 일 자체를 즐겨야지 프로가 되는 거지. 일은 썩 잘하지 못하면서 돈만 추구한다. 네. 핫바리 중에 핫바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성공의 요인은 일 자체를 즐기는 거죠. 탤런트 최불암 씨가 국민 배우가 되고 하는 이유는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연기 자체에 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건 열심히 열연을 하고 적게 주는 것은 막 발음도 틀리고 햇소리 찍찍해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수 이미자가 노래 부를 때 돈 많이 주는 무대에선 열심히 하고 적게 주는 데선 삑사리 내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자, 이 성공의 요인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경영 전략, 경영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도 분석을 해봤고, 경영을 구성하는 4대 환경, 4대 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경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경영의 본질에서 이익의 근원이 되는 것은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물건을 팔고 하는 이런 활동들, 마케팅과 세일즈를 합쳐서 영업이라고 했는데 영업이 경영에서 반 이상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봐야 영업이 안 되면 다 꽝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갖고 있어도 고객을 만나지 못하면 다 꽝입니다. 아무리 운영비나 자금이 풍족했어도 고객을 만나서 내 상품이 지속적으로 팔리지 않으면 꽝이 돼요. 네, 자금이나 조직이나 상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구매를 해주는 그런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면 영업이 안 된다 그러면 경영 꽝이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고객밖에 없습니다. 내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고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사랑받고 고객에게 신뢰를 얻어서 고객이 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이런 영업활동이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쭉 프로테이지를 좀 더 깊게 세분화해서 알아볼게요. 경영이 뭐냐면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경영이라는 것은 이거죠. 무엇을 팔 것인가? 내 상품이 명확해야죠. 무엇을 누구에게 그 상품을 쓰는 고객이 누구인지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80%를 차지합니다. 자, 무엇을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 이게 상품 전략, 지역 전략, 고객 전략, 영업 전략.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죠. 내 상품은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지, 고객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느 지역의 어느 고객에게 파는 게 효과적인지, 전쟁터도 모르고 어디서 싸울지도 모르고 열심히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 전략도 잘 짜셔야 되고, 그 지역의 고객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자, 어떤 고객에게 팔 건지, 성별, 연령대별, 또 취미별, 소득별, 이런 고객을 아주 세분화해서 잘 나눠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팔면 효과적인지 이런 전략을 짜는 거죠. 상품 전략, 지역 전략, 고객 전략, 영업 전략. 전략별로 구체적인 실행 파일인 전술이 있어야겠죠. 자, 이게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고객과 접점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80%예요. 80%의 중요도가 있고 이 일을 수행할 내부 조직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직, 내가 상품만 개발할 게 아니라 우리 조직,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 어떤 직원을 채용해서 어떤 일을 시킬지 조직 전략도 짜셔야죠.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어느 상품 개발에 얼마를 쓰고 어떤 부문에 얼마의 자금을 배당을 할지 하는 이런 자금 전략도 중요합니다. 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상품 전략, 지역 전략, 고객 전략, 영업 전략, 조직 전략, 자금 전략.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 마련한 자금을 어느 부서에, 어떤 상품 개발에 얼만큼 배당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회사 내부에 있는 내부 문제죠. 자, 고객과 관련되는 부분이 80%를 차지하고 그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한 내부 관련된 일이 20%의 중요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하나하나 전략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상품 전략, 지역 전략, 고객 전략, 영업 전략, 조직 전략, 자금 전략. 네, 이 부분을 쭉 하나하나 이제 세분화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막혀 있는 난맥상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53%의 중요도가 있다고 하는 영업은 마케팅과 세일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마케팅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줄 고객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 마케팅인 거고요.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모여진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 나가는 활동이 세일즈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은 고객을 모집해 나가는 활동이 마케팅이고, 세일즈는 모여진 고객들에게 화수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활동을 세일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도, 마케팅과 세일즈의 중요도는 7대 3입니다. 마케팅이 7, 세일즈가 3. 물건 파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고 반론을 펴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물건을 팔려면 고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화술이 뛰어나서 나에게 걸려들기만 하면 난 물건 팔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그 화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세일즈에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막해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자기 얘기를 들어줄 잠재 고객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일즈 능력도 필요한 능력이지만 그 얘기를 들어줄 고객 풀을 많이 갖고 있는 거, 마케팅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마케팅과 세일즈 비율은 7대 3. 전쟁에서도 전투기가 있죠. 이 전투기의 중요도. 전투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정찰기와 폭격기가 있죠. 정찰기는 적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에 있는지, 적의 대통령궁이 어디 있고, 탄약고가 어디 있고, 활주로가 어디 있으며, 전략적인 요충지들이 어디 있는지 좌표로 찍어오는 빠른 속도로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적의 핵심적인 요충지를 파악해서 좌표로 찍어서 알려줘야 되는 게 정찰기예요. 자, 정찰기에서 보내온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하는 것을 폭탄을 잔뜩 싣고 가서 때려 부시는 역할을 하는 게 폭격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투기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정찰기와 폭격기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폭탄을 잔뜩 싣고 가서 때려 부셔야 되는데 어디에 적이 있는지 어디를 때려 부셔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를 때려 부셔야 될지도 몰라요. 폭격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폭격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폭격할 대상을 몰라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정찰기와 폭격기의 역할은 7대 3입니다. 자, 적이 어디에 있는지, 적의 중요한 거점이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을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폭격기에 알려주는 정찰기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잔뜩 아주 최신 무기, 폭격기가 잔뜩 갖고 있어봐야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네, 뒷덜미를 잡힐 수가 있죠. 정찰기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던 그 진짜 핵심적인 요소는 24시간 척후병을 운영해서 그렇습니다. 척후병. 척후병이 뭡니까?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스파이죠. 적들이 어디에서 노략질을 하고 있는지, 적의 함선 수가 몇 대인지, 적의 주력 무기가 뭔지 이런 거를 파악해 오는 이런 척후병을 이순신 장군은 24시간 운영을 했던 거죠. 24시간 운영을 해서 들어온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어떤 진영을 장사진을 갖출지 정자진을 갖출지 하객진을 갖출지 이런 네, 이 진을 짤 수 있는 건 바로 척후병에서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아무리 거북선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어디서 싸울지 적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싸움에 임하면 아무리 화력이 뛰어난 거북선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투기를 구성하는 정찰기와 폭격기 이거를 다시 한번 마케팅과 세일즈로 가볼게요. 고객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붙들고 세일즈 하려고 덤벼들면 효과 떨어집니다. 그죠? 고객에 대한 분석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정찰기와 폭격기에서 야, 이거 그냥 한 번에 합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적의 그 넓은 작전 지역을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날아다니면서 레이더로 좌표를 뽑아와야 되는데 보는 즉시 가서 때려 부신다고 폭탄을 잔뜩 정찰기에 실어놓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정찰기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폭격기 역할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마케팅과 세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보인다고 무조건 물건부터 팔겠다고 접근해버리면 마케팅 단계에서 세일즈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달아나죠. 얘는 내가 뭐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물건부터 팔려고 접근하네 하면서 경계심을 갖추고 달아나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잠재 고객을 모으고 그 잠재 고객들에게 꾸준히 정보와 교육을 통해서 구매를 유도하고 한번 구매한 고객이 후회하지 않고 내가 잘 샀네, 이 집 좋네, 단골이 돼야겠네 하면서 단골이 되게끔 유도를 하고 단골이 됐으면 이 사람이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충성도를 높일 수 있게 충성 고객화해 나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쫙 갖춰져 있어야 영업이 잘 되겠죠. 한번 잠재 고객에게 물건 한번 팔았으니까 연락도 안 하고 땡 해버리면 매번 신규 고객 모집한다고 돈이나 잔뜩 써대고 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족한 고객이 기존 고객이 잠재 고객을 끌어오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게 이런 프로세스를 짜놔야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한 조그만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매번 나 칡즙 한번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됐고 하고 다른 고객을 계속 발굴하려고 하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에요. 매년 75만 명 이상씩 망해 나가는 이런 사회입니다. 생계형으로 창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망해버려요. 비참해집니다. 자, 이걸 프로세스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순신 장군은 이 척후병 운용에 아주 냉혹했어요. 병사들에게 아주 냉혹하게 원칙을 지키게 합니다. 척후병의 역할은 척후 활동입니다.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의 정보를 캐치해서 보고를 하는 역할이 척후병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이 합동으로 전쟁에 임한 적이 있어요. 원균 장군은 원균 장군의 말을 듣는 부하들이 있고 이순신 장군 수하에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따르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24시간 내내 척후병을 운영했다 그랬죠. 적의 동태를 살피는 이 척후병. 하루는 이 척후병들이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척후 활동을 나갔다가 본진에서 떨어져 나와서 소수로 움직이고 있는 외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저 정도는 우리가 그냥 가서 때려잡을 수 있겠는데 해서 척후 임무를 맡은 척후병들이 본진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소수의 왜군을 발견하고 가서 목을 칩니다. 전시에서 적의 목을 따온다는 것은 전공을 올리는 거예요. 자, 우리 장군께서 적의 목을 따왔으니까 크게 상을 내릴 것 같다 해서 들떠가지고 뱃머리에 왜군의 머리를 달고 쫙 척후선이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본 원균 장군의 수하가 계급이 좀 높은 조선 수군 중에 계급이 조금 높은 원균 장군의 수하가 그 척후병들이 따온 머리를 갈취합니다. 자기가 뺏어요. 그리고 본인이 적의 목을 땄다고 원균 장군한테 가서 귀염을 받습니다. 자, 억울하죠. 이순신 장군 수하의 척후병이 억울해서 이순신 장군에게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척후 활동을 나갔다가 적의 목을 따서 돌아오는 길에 원균 장군의 수하에게 목을 뺏겼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룬 전공입니다. 하니까 이순신 장군은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너희들의 임무가 뭐냐? 적의 목을 따오는 것이냐, 척후 활동을 하는 것이냐. 자, 적의 목을 따는 것은 세일즈라고 치고, 적의 동태를 살피는 건 마케팅이라고 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지금 신경 쓰고 있다가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매몰차게 자기 부하들을, 척후병들을 야단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 적의 목을 친다고 하다가 역으로 사로잡히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느냐. 이 조선수군의 본진의 위치가 다 발각될 것이고 조선수군은 그날로 적의 침공을 받아서 사라질 수가 있다. 매우 위험한 짓을 했다고 다그치면서 야단을 칩니다. 니들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가서 척후 임무를 하고 와라 하고 내몰아버립니다. 자신의 상관이 뭔가 자신들의 전공을 챙겨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타박을 합니다. 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원칙을 중시했어요. 원칙을 중시하고 훈련을 원칙대로 강하게 하니까 병사들로부터는 원칙주의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뭐 이런 말도 들었지만 나중에 네, 정종 한 잔 따라주고 앞으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마라라고 다시 한번 또 보듬어주고 타이르고 하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즈니스라는 거는 전쟁과 똑같아요.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고대 전투에서는 남자는 씨를 다 말려버려요. 모두 살상해버리고 부녀자는 끌고 가서 노비로 삼는 게 인류의 전쟁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냉정하게 보면 전쟁의 역사잖아요. 우리 역사책 보면 전쟁 아닌 얘기 나옵니까? 생존한 자들이 자기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자,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일즈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2배 이상 더 중요한 게 고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아, 나는 물건만 잘 만들면 알아서 팔려. 네, 헛소리 하는 거죠. 물건 잘 만들면 뭐예요? 고객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자,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여기서 가장 핵심, 고객 확보 쟁탈전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으셔야 돼요. 경영도 전쟁이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용어 쓰죠. 경영 전략이다, 상품 전략이다. 전략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이기기 위한 지혜를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꼬리가 본체가 된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되죠. 본말이 전도돼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 경영의 핵심은 고객. 이익의 근원지인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거고 고객은 자기의 돈을 뺏어갈 판매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활동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고객 점유율 1위를 경영 전략, 기획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고객 점유율 1위를 하게 되면 유리한 4가지 원칙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은 딱 하나예요. 이걸로 따집니다. 종업원 1인당 얼만큼의 이익을 올리고 있느냐. 종업원 1인당 이익이 많은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 회사예요. 사람은 많은데 매출은 많은데 이익이 적다. 네, 그 경쟁력 있는 강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작지만 강한 회사가 되려면 우리 강소농, 강소기업 이런 얘기 하죠. 자영업도 돈 많이 버는 자영업이 있어요. 24시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1인당 이익률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도 직원들에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모든 걸 해소하는 딱 하나의 방식은 이거예요. 고객 점유율 1위를 하게 되면 됩니다. 고객 점유율 1위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 A반점 30%의 고객 점유율, B반점 5%의 고객 점유율, 1등과 2등의 차이가 6대 1이에요. 이익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3등은요, 고객 점유율 3등 하는 이 중국집은 고객 숫자가 적어서 문 닫아야 돼요. 맛이 있든 없든. 돈이 안 되니까 관리비도 못 내고 재료값도 못 내니까 문을 닫는 거죠. 네. 이 망한 곳에 3%의 고객은 어디로 갈까요? 나 저 집에서 C반점에서 계속 짜장면 배달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경영이 안 좋아졌다고 문 닫고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이 고객들 3%의 고객은 어디로 가냐면 B반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A반점으로 가는 거예요. A반점. 알아보니까 옆집 사람도 A반점. 이 옆집에 있는 사람이 A반점 고객일 확률이 높죠. 6배 이상. 네, 그리고 1등은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다 그러면 언론들이 알아서 다 홍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조그만 전자회사, 소기업의 전자회사에서 비즈노, 황문진 전자회사에서 뭐 스마트폰이 나왔다 그러면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언론에서 띄워주지도 않습니다. 자, 1등 업체는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를 많이 쓰고 또 시간, 경비가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고 1등은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1등만 소개가 이루어져요. 북한산의 최고 정상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야, 정상 가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산의 그 수많은 봉우리 중에 하나다. 소개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회장님.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지금 들립니다. 아, 그럼 저 혼자 계속 떠들었던 거예요? 아니요, 한 30초 정도만 안 들렸어요. 어째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요, 그럼? 대략적인 내용은 다 이해를 했었으니 그냥 그 지금 하시는 대로 이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경비 절감의 원칙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객 점유율 1위를 하게 되면 경비가 절감된다 하는 것은 제가 요 짜장면 배달업체를 비유로 해서 알려드렸는데 점유율 1위를 하게 되면 네, 비용, 그 재료부터 해서 또 운송하고 하는 이 모든 경비가 절감이 됩니다. 이 절감된 경비만큼 이익으로 환산되고 또 1등만 소개를 받는 소개의 원칙에 의해서 경비가 절감돼요. 소개는 어떠한 이유로 1등만 소개를 받냐면
사람의 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뇌 구조는 1등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면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발을 내디딘 사람은 누구인가요? 전혜정 대표님.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발을 내디딘 사람. 스테라. 어떻게 하는 거지? 어머, 어떻게. 안 들리시나요? 김태윤 대표님, 들리시나요? 네, 아, 네, 그러면 답변 좀. 네, 해주세요. 들립니다. 네, 예, 닐 암스트롱 아닌가요? 네, 닐 암스트롱이죠. 네, 그 몇 분 후에 두 번째로 발을 내디딘 사람 누구예요? 아폴로 11호에 타고.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등만 기억해서 1등만 소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종에서 1등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든 1등을 하셔야 됩니다.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은 뭡니까? 제일 높은 산. 후지산이죠? 네. 네, 두 번째 높은 산은 어디예요? 네, 우리는 1등만 기억해요. 뇌구조가. 2등은 의미가 없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후지산 다음은 후진산 아닐까 싶어요. 네, 2등은 기억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죠. 두 번째 높은 산은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의 뇌 구조는 하나만 기억해요. 1등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개그 콘서트에 그랬죠. 1등만 기억되는 더러운 세상 어쩌고저쩌고. 네, 1등만 기억돼요. 내가 허브 아토피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허브 아가씨라는 걸 1등 브랜드로 뇌리에 박히게끔 아토피하면 허브 아가씨. 뭐 기억되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곽범표 대표가 베트남까지 가서 마케팅 강의를 하고 왔어요. 베트남 마케팅 하면 곽범표. 뭔가 하나의 자기만의 강점을 가진 컨셉을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챗 마케팅을 하던 제가 소상공인 마케팅 지도사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고 또 등록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네, 여기저기서 마케팅 지도사 이런 걸 다 등록을 또 하죠. 자, 자기만의 1등 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치고 나가셔야 돼요. 컨셉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등만 기억되기 때문에 1등만 소개를 받습니다. 소개의 원칙에 의해서 마케팅의 최고의 기술은 소개 마케팅이에요. 기존 고객이 잠재 고객을 끌어오는 효과를 내려면 어떤 강렬한 컨셉 하나로 고객을 만족시켜서 그 고객이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하게 소문을 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1등을 하셔야 됩니다. 꼭대기에 있으면요, 정상에 있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만 정상의 공기 맛을 압니다. 저 밑에서 계곡에서 발발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의 맛을 몰라요. 그럼 정상에 있다 보면 어떻게 알고든 소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1등을 꼭 해야 되고 고객 점유율 1등을 하는 게 경비를 절감하고 소개를 많이 받는 효과를 줍니다. 자, 그리고 하위 업체들 1등의 그 브랜드 때문에 잘 안 돼서 망하면 망한 곳의 고객들이 2등이나 3등한테 가지 않고 1등 업체로 몰려요. 자동으로 쏠립니다. 집중의 원칙이 생겨요.
그리고 1등을 하게 되면 따로 광고비를 들이지 않아도 영업이 쉬워집니다. 영업하기가 쉬워요. 온 세상이 다 알아줍니다. 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율 세계 1위를 하니까 다 알아주죠.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조그만 무슨 기린전자에 무슨 폰이 나왔다 해봐야 세상에 관심도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영업 비용을 엄청 써서 알리려고 해도 기억되지가 않아요. 자, 이러한 네 가지 원칙. 고객 점유율 1위를 하게 되면 경비가 절감됩니다. 경비 절감의 원칙, 소개의 원칙, 집중의 원칙, 영업 유리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시간을 영업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1등하는 업체의 이익률이 높아요. 1등하는 업체가 하루에 종업원 1인당 100만 원의 이익을 올린다고 치면 2등하는 업체는 2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1등 업체가 100만 원을 벌면 2등 업체는 2, 30만 원 버는 거예요. 3등 업체는 10만 원도 못 법니다. 4등 업체는 이제 열의 약자라 상대도 안 돼요. 그 사실을 1등만 기억된다는 소개의 원칙. 질문 드렸죠? 2등은 버즈 오드린이라고. 네, 버즈 오드린은 그 업계에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닐 암스트롱이 위기 상황에 임기응변이 강해서 네, 최초로 달나라에 발을 내디딘 사람으로 선정이 됐을 뿐이고 그 전에는 실력이나 이런 게 버즈 오드린이 더 뛰어났었죠. 자,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 잘 알죠. 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두 번째로 발견한 사람은 제임스 쿡. 자, 이게 선도자의 법칙인데요. 사람들, 우리 소비자들은 가장 앞대가리에 있는 1등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보다 처음이 좋은 거예요. 맨 처음, 앞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최초입니다. 우리가 최고입니다.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자, 실제로 고객 점유율 1위를 하게 되면 얼만큼 종업원 1인당 이익이 많은지를 한번 볼게요. 하나투어는 여행업계, 여행 도매업으로 1위 하는 곳이고 모두투어는 2위 합니다. 롯데관광이 3위 하는 곳이죠. 자, 이렇게 고객 점유율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는데 이 자료는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해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은 늘상 매년 바뀝니다.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지 마시고 핵심을 보는 거예요. 자,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면 이익이 남죠. 순이익. 순이익을 기업의 종업원 숫자로 나누면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회사 규모가 크다거나 자본금이 많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업의 경쟁력, 기업의 힘 이런 건 뭘로 따지냐면 그곳에서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당 얼만큼 매출 이익을 올리느냐 이걸로 따집니다. 자, 하나투어에 이익이 많은 자, 단기 순이익을 종업원 숫자로 나누면 1인당,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이 나옵니다. 종업원 1인당 순이익. 2등과 비교하면 2등은 단기 순이익을 종업원 숫자로 나누면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이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종업원 1인당 1,432만 원을 버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2등하고 있는 2등에 547만 원.
자, 똑같이 대학교에서 같은 학과에서 영어 실력도 비슷해요. 또 성격도 비슷하고 주량도 비슷해요. 술도 소주 한 병씩 딱딱 마시는 친구예요. 친구인데 한 놈은 하나 투어 갔고 한 놈은 모두 투어를 갔어요. 영어 실력이나 업무 능력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 투어에 간 친구는 혼자서 올리는 매출이 2등인 모두 투어보다 2.6배가 많아요.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하는 똑같은 사무직이라고 쳤을 때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이익이 많고 적금의 차이는 고객 점유율의 차이예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억울하죠. 2등 하는 곳은. 종업원 1인당 능력의 차이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고객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에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죠.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매장으로 고객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고객 확보 쟁탈전이 바로 비즈니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의 근원지잖아요.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쪽이 시간을 많이 벌어요. 사람의 인생의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시간도 100세 노인 돼 가지고까지 일을 못 해요. 일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시기가 한정돼 있어요. 아, 나는 이게 천직이고 평생 할 거야. 물론 좋은 자세지만 몸이 움직여주고 고객이 뭐 와줘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익은 이겁니다. 고객 점유율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니까 상품, 서비스 개발하고 뭐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고객과의 접점을 계속 늘리고 고객이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시장 점유율과 1인당 순이익 관계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한 거예요. 규모는 뭐 종업원 수가 많으면 대기업이고 종업원 수가 적으면 소기업이고 뭐 이런 분류는 있지만 대기업이 항상 이윤이 많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이 높은 것. 자, 화장품 업체에서 태평양과 2위를 하는 LG생활건강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네. 어느 때는 LG생활건강, 어느 화장품 파트에서는 LG생활건강이 1등도 하고 태평양이 1등하는 해도 있고 하지만 똑같이 한번 볼게요. 당기순이익을 종업원 숫자로 나누면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이 나옵니다. 1등과 2등의 차이가 지금 여기서도 2.6배 정도 차이 나죠. 종업원 1인당 2.6배 이상 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익이 많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1등과 3등, 1등과 4등의 차이는 이제 비교거리가 안 돼요. 우리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경영인들은 이런 그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열외 약자예요. 열외 약자. 열외로 쳐요. 자, 그러니까 이 싸움의 법칙도 모르고 싸움에 임하면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이 싸움의 법칙을 알고 약자가 살아남는 법칙, 경영 법칙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맥주 시장이 우리 전통주 시장보다 훨씬 큰 거 아시죠? 지금은 오비 맥주가 또 1등을 하고 있지만 하이트 맥주가 맥주 시장에 1위를 했을 때랑 국순당이 산사춘과 싸워서 산사춘
이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국순당이 전통주 시장에서 90%를 차지하던 때가 있어요. 기업의 등치나 이런 거는 하이트 진로가 훨씬 크죠. 국순당보다. 훨씬 크지만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이 많냐면 그렇지 않죠. 맥주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1등을 했지만 국순당, 그 전통주 시장에서 작은 시장에서 1등을 한 것보다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이 적은 이유는 하이트 맥주는 오비 맥주랑 치열하게 싸우느라고 간신히 1등을 한 거고 국순당은 산사춘 같이 약체와 싸워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압도적인 1등을 하게 되면 1인당,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이 높다 하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철원 신간의 여주농장 갔었는데, 네, 모링가라는 그 열대 작물을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해서 재배를 한 농가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국내 최초 1등. 네, 이런 거는 굉장한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건데 제가 온라인을 뒤져보니까 그런 자료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좀 우스개 제목을 넣어놨습니다. 모링가를 아는가 모링가 뭐 이러면서 해놨는데 네, 댓글 좀 달아주시고 열심히 열성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우리 동기 회원분의 그 영상에도 댓글 또 좋아요 이런 것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차별화 하는데 차별화가 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특강으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하고 또 효과를 봤었던 차별화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차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경영전략 그 전체적인 거, 개념적인 건 했어요. 경영을 구성하는 환경, 경영의 중요도, 요소들 했었는데 이제는 경영을 토끼와 사자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업체 없죠. 똑같이. 네, 강자들의 싸움과 약자들의 싸움에서 약자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차별화인데 차별화에서 성공한 이런 사례들을 분석을 할 겁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습 형태로 나는 내 업종에서 이런 차별화를 갖고 있다 하는 차별화 사례를 과제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러한 일인데 우리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나는 차별화해서 이렇게 달리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올려주시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 과제가 다음 주 수업에 매우 중요해요. 자, 나는 이런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경쟁사들은 이런 전략을 갖고 있지만 나는 이런 차별화 전략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이거예요. 다음 주 수업 전날까지 해주실게. 자, 나는 이런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다 하는 거죠. 세스 고든의 보랏빛 소가 달려온다, 몰려온다 있었죠. 많은 소들이 누런 황소인데 보랏빛, 네, 보랏빛. 많은 누런 소 중에 보라색의 털을 갖고 있는 보라색 소는 눈에 확 띄죠. 남들 전부 겨울이라고 곤색이나 검정 계열의 양복을 입고 출퇴근하는데 높은 빌딩에서 보니까 노란색, 아주 원색의 노란색 양복을 입은 사람이 위아래로 입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 있다 그러면 눈에 확 띄겠죠. 자, 차별화는 이런 거예요. 약자들은 시장에서 돈을 써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차별화해야지만 시장에서 존재를 인식을 합니다.
자, 나의 차별화는 이런 겁니다 하는 차별화 전략에 대한 기획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수강하신 분들 그 소감을 짧게 한 번씩 들어볼까요? 좀 그 이익과 관련된 고객 점유율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명숙 사장님,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네, 선생님. 네, 큰 소리로 오늘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네, 더러운 세상이지만 1등을 하도록 열심히 발바닥에 땀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성화 사장님, 피부 미용업계 그 큰 손 맞나요? 안 들리시나 보네. 자, 김태현 네, 대표님. 예. 네. 오늘 강의에서 뭐가 인상적이신가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김태윤 대표님, 오늘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그 1등만 기억된다는 거 있죠? 네, 사람의 뇌 구조가 1등만 기억하니까, 네, 1등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 차별화, 세분화, 집중화 시켜가지고, 네. 하여튼 무언가 한 가지를 갖다가 1등을 꼭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합니다. 예. 네. 583 양조장 진경 사장님은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앞으로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단결. 단결.